자, 그러면은 또 앞 시간에 이어서 재화의 공급에서 우리는 특수한 재화의 공급, 즉 간주 공급에 대해서 이제 크게 1, 2, 3, 4 네 가지가 있어요. 우선 큰 항목만 한번 보면은 자가 공급인데 공급으로 보겠다.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도 공급으로 보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한 것은 공급으로 보겠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도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열거된 것을 보면 폐업할 때 남아있는 것 사실은 공급이 아니잖아요. 공급이라는 건 아까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공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이거 인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걸 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업상 증여라는 것은 뭐냐면 거래처에다가 돈을 안 받고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준 거 이런 거 다 공급으로 이건 인도가 되었죠. 공급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개인적으로 썼어요. 팔지를 않고 이거 공급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판매한 걸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자가 공급. 이것도 개인적 공급하고 좀 달라요. 자기 회사 내에서 사용한 거예요. 자가 공급. 자, 어떤 얘기냐. 자, 자가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면세 사업 전용이 자가 공급에 해당이 돼요. 자, 면세 사업 전용은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겸용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는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들을 한번 볼까요? 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트에 가보면은 마트에서 채소, 무슨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육류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채소 같은 거는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되지 않은 것들은 면세예요. 그러니까 그걸 파는 것은 면세 사업이에요. 그런데 마트에는 뭐 채소하고 고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술도 팔고, 과자도 팔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다 과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사업을 하면 그게 바로 겸용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전세버스 사업을 하면서 버스 사업자가 시내버스 사업도 하고 전세버스 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내버스는 면세에 해당이 되고 전세버스는 과세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했다고 보겠습니다. 뭐냐? 버스 사업인데 전세버스는 과세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세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하나 샀어요. 취득을 했어요. 그 기계가 1,000만 원짜리라고 봅시다. 1,000만 원짜리. 그러면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산 기계니까 이 매입세액 어떻게 해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죠? 우리가 과세 사업에서는요, 매입세액을 공제해가지고 납부할 세액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버스가 벌어들인 돈은 매출세액이고, 벌어들인 돈에다가 10%를 곱하면 그게 매출세액이죠? 그러면 전세버스를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수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거기 뭐 기계 같은 것도 산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샀어요. 그러면 100만 원, 부가가치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과세 사업이니까 나라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전세버스에서 안 쓰고 시내버스에서 써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로 보겠다? 공급으로 보겠다.
뭐냐? 자기가 자기에게 판매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과세사업으로 취득한 기계를 면세사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급으로 봐가지고 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야 된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면세사업자는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니까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일 방법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 기계를 당신이 과세사업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그것을 전세버스에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쓴다면은 그것은 여기서 열로 판매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가 공급,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보겠다. 그럼 매출세액이 다시 100만 원이 발생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는 이 100만 원 매출세액이니까 걷어들일 수가 있죠? 자, 왜 면세사업으로 가면은 그러느냐 하는 것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기 때문에, 예, 공제받은 기계를, 매입세 공제받은 기계를 과세사업에 계속 써야 되는데 면세사업에 쓰겠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기계를 살 때 면세사업에 쓰겠다고 사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아요. 예, 우리가 면세사업자들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그러니까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를 구입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다. 자, 면세사업 전용 여러분 이해하셨고, 두 번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비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것도 과세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재화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아니, 여기가, 예, 자,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뭐를? 승용차를, 여기 승용차라고 돼 있죠? 소형 승용차. 그러니까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승용차를 생각하시면 되고, 생산이라면은 자동차 회사가 되겠죠.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만들었다면은 뭐예요? 그거는 과세사업을 위해서 생산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세사업, 승용차 가지고 과세사업 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택시회사, 운전학원 이런 데가 승용차를 가지고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택시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한 재화는. 그래서 택시회사가 소나타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택시회사는 택시를 사가지고 소나타를 사가지고 영업을 띄워야 되는데 그 영업을 하지 않고 어디로 썼어요? 비영업용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사장님 출퇴근 개인 자가용으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아니면 택시가 열심히 택시 운전수가 이거 운전을 하고 다녀야 돈이 벌리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것은 꼭 사장님 자가용이 아니더라도 직원들 업무용으로 만약에 쓴다. 이거는 업무용은 영업용이 아니죠. 그래서 비영업용입니다. 네. 자, 이거 왜 공급으로 보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택시 회사에서 택시를 사면은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 소나타면은 그 소나타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있죠? 그거를 나중에 택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택시 산 매입세액은 공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영업에 안 쓰고 아까 말한 대로 직원들 업무용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택시가 영업을 못하죠. 영업을 못하니까 영업을 해야 국가에서는 그거를 매출세액이 발생해서 그 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택시가 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안 된다. 왜? 영업을 하겠다고 택시를 사놓고 왜 비영업용으로 쓰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매입세 공제해 줬으니까 그거는 영업용으로 써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비영업용으로 돌려 썼다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세금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받았다면은 다시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해서 세금계산서나 이런 건 안 끊어요. 그냥 세금만 더 매출세액 발생시키면 돼요.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업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택시회사, 운전학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택시를, 승용차를 렌트해주는 렌트카 회사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트카 회사나 이런 데서는요, 승용차를 살 때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서 매출세액을 발생할 거니까. 그런데 영업용으로 안 쓰고 무슨 회사, 뭐 여기에 무슨 이런 일반 사업자들, 그러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는 이런 일반 회사 같은 데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잖아요.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예. 그런데 영업용으로 승용차를 사는 택시회사, 운전학원, 렌트카 회사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영업용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살짝 비영업용으로 돌리게 되면은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타사업장 반출. 예. 여기까지가 이제 자가 공급이에요. 자가 공급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보겠다 이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에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에 공급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타사업장 반출은 뭐냐?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도 공급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산했거나 취득한 거니까 공장은 이천에 있고요. 매장은 서울에 있다면은 이천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다 만듭니다. 제품을 다 만들면 판매는 이 공장에서 안 할 거예요. 그럼 매장이 서울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서울로 그것을 반출한다고 해요. 반출. 매출이 아니죠, 실제로는. 그러면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금 내야 돼요. 네.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요. 타사업장 반출 그 옆에다가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 거는 세금계산서를 다른 특수한 재화의 공급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발급한다. 이런 거 메모 하나 해주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타사업장 반출. 왜 발급이 가능하냐? 공장은 공장의 사업자 번호가 있고요. 서울 영업소도 서울 그 직매장도 사업장이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죠. 그래서 공급하는 자는 이천 공장이고 공급받는 자는 서울에 있는 직매장으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자가 공급에 해당됩니다. 네. 자, 간주 공급 이어서 두 번째 개인적 공급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사용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썼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돈을 주고받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받겠죠. 그러면 자기가 소비했거나 그러면 이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소비했거나 아니면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한 것으로서 이건 뭐예요? 그 사용인은 그 직원을 말해요. 직원이 소비를 했어. 직원이 그런 경우도 공급으로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았다는 것은 돈을 받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급으로 얼마를 보냐면 낮은 대가를 공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으로 봐요. 시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저 공기청정기 80만 원을요 동생한테 그냥 줬어요. 그게 말하자면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업과 관계없이 그냥 무상으로 줬잖아요. 이거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아니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줬다. 동생한테 저걸 다 받을 수가 없어서 8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만 받았어요. 그냥. 그러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았죠? 그러면 3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가가 80만 원이니까 80만 원으로 과세하겠다. 그 취지입니다, 이게. 개인적 공급이 그거예요. 개인적 공급. 자기가, 그러면 이건 자기라는 건 대표자를 말해요. 사장님이 지금 집에 가서 썼어. 그냥 우리 매장에 있는 공기청정기 집에 하나 필요해가지고 매장에 있는 걸 들고 집으로 가져가다 사용해요. 이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 거기에 대해서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사업상 증여가 나옵니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말이죠.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고객이라는 건 뭐예요? 거래처죠, 거래처. 또는 불특정 다수. 그냥 일반 대중한테 막 줬어요. 근데 이게 사업상 증여에서 예외되는 게 있어요. 샘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샘플. 우리 여성분들이 쓰는 그 화장품에는 샘플이 참 많죠. 조그마한 통에다 이렇게 담아서 이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 뿌리잖아요. 그런 거. 매장 앞에다 놓고서 샘플 가져가시라고 막 준단 말이죠. 그것은 판매로 안 봐요. 즉 사업상 증여로 안 봅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한 것은 샘플은 아니고 상품. 실제로 파는 것들. 파는 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 재화를 만들 때 매입세 공제를 국가가 다 해줬죠. 근데 이거 팔질 않고 막 무상으로 주어버렸네? 그럼 뭐야? 무상으로 주는 걸 인정해버리면 국가는 세금을 걷어들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공제는 다 해줬는데 그 제품 만든다고 이것저것 매입세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매입세 공제 신청을 다 해서 줬는데 매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상 증여도 뭐예요? 공급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 자,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재화가 뭐예요? 안 팔고 남아있는 재고가 되겠습니다. 자, 다만 그 재고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라는 건 뭐냐? 만약에 오늘 10월 21일 날 폐업을 했다면은 지금 10월 21일 날 남아있는 재고는 적어도 언제 매입을 한 거라고 지금 봤다는 얘기냐면 지금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4, 5, 6 6월달 신고 4, 5, 6을 언제 신고했어요? 7월 25일 날 신고했죠?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지금 10월 21일 현재 폐 없이 남아있는 우리 매장에 남아있는 재고 상품은 그때 매입세 공제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안 받았어. 왜? 6월 달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 게 7월, 8월, 9월에 매입한 것들이 지금 재고 남아있어. 근데 폐업할 거야. 그거는 매입세 공제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 폐 없이 남아있는 잔존 재화는 원칙적으로 여기서 공급으로 보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고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다? 예,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안 팔았는데 그건 당신이 소비한 걸로 보겠다 이거예요. 사업자가 스스로 자가 소비한 걸로 봐서 판매로 보고 세금 계산서 없이 이거는 세금만 내면 돼요. 그래서 폐 없이 잔존 재화도 특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폐업을 할 때는 재고 땡처리라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폐업할 사람이 막 물건을 사오겠어요? 매장에 있는 재고 다 팔리면 이제 그만둘 거잖아요. 그만둘 사람이 지금 10월 21일 날 폐업하려고 계획을 한 사람이 9월 달에 막 상품을 사올까요? 예, 그만둘 건데 있는 거 다 팔리면 이제 그만둘 건데 안 팔리면 뭐가 문제예요? 사업자가 자기가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어찌됐든 지금 있는 재고를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자, 간주공급 4가지 유형 우리 알아봤습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그리고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 재화가 자가공급 아니죠. 이와 같이 특수한 재화의 공급, 즉 간주공급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을 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1번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동산이다 그러면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이 되겠고 부동산이다 그러면 회사의 건물이나 토지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뭐냐? 질권, 저당권, 담보로 제공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런 질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담보 제공이다 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보통 많이 하죠. 부동산을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돈을 빌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 갚으면 우리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이 아닌 게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라는 걸 뭘까요? 그 사업장에 있는 제품이 다 내가 팔 수 있는 권리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의무는 뭘까요? 그 회사, 내가 지금 인수하는 회사 부채를 갚아야죠. 이것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우리가 이제 사업을 누구한테 넘겼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것을 사업을 양도한다고 그러죠. 단 사업 양도에 대하여 대리납부 제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그러니까 요 뒤에 괄호 속에 있는 건 뭐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좋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뭐예요? 부가가치세법상 그것은 공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옷가게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재고가 지금 1,000만 원어치 재고가 있어요, 옷이. 그러면 친구한테 얼마 주고 사면 돼요? 6천만 원 주고 사면 되죠? 보증금 5천만 원인데 그 건물주한테 줘야 되고 거기 재고는 줘야 돼. 재고는 내가 가격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친구가 나한테 6천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6천만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600만 원이 붙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붙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거기 옷이 팔렸는데 옷이 실제로 팔린 게 아니죠. 그래서 옷은 누가 팔아야 돼요? 이제 내가 팔면 되죠. 내가 팔아서 부가가치세 내면 되니까
이게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 물납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가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물납, 우리 회사 상품으로 세금을 냈다 이런 얘기예요. 세금을 내는 것은 거기에다 세금을 냈으니까 국가에다 그러면 그 상품을 판매한 거 아니냐? 안 보겠다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판매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조세물납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요 세 가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의가 뭔가요? 다음의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까 개인적 공급, 사장님이 자기 가게에 있는 공기청정기, 판매용 공기청정기를 집으로 가져가서 쓴다. 이게 개인적 공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종업원이 가져다 썼어요. 그것도 개인적 공급이라 그랬죠? 사용인이 쓰는 것도. 그런데 이건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썼는데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보겠다네요. 자,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비했다면 그것은 개인적 공급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럼 이거는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얘기군요.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니까 이것은 반출하는 경우 타사업장 반출로 안 보겠다 이거예요. 그걸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원료로 쓰려고 가져간 거니까. 원료로. 다음에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도 이것도 공급으로 안 보겠다네요. 우리가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서 여기는 부가가치세를 안 붙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도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뭘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는데 저 공기청정기가 필요해. 그걸 수리하는데 거기에 소비했다면 아니다. 개인적 공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이것도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불량품 교환으로 또는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하는 거, 전시한다고 그러죠. 이런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도 이건 타사업장 반출이 아니다 이겁니다. 불량품 교환이라는 거 뭐예요? 소비자가 이거 불량품입니다 바꿔주세요 할 때 무상으로 주는 걸 말하겠죠. 이런 것은 개인적 공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것, 이것도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보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작업복을 우리 회사가 작업복을 판매하는 또는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직원들에게 작업복 하나씩 줄 수 있죠. 이거는 직원이 소비했다 해서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작업모도 마찬가지. 작업화도 마찬가지. 이건 복리후생적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또 직장 체육대회 하는데 그 상품으로 우리 회사 제품이나 상품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에서 여러 가지 상품, 경품도 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복리후생비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회사 상품을 소비했더라도. 그 다음에 연회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연회비, 직장 연회라는 게 여러 가지 시무식 또는 종무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종무식을 맞이해가지고 1년간 무슨 모범사원에게 우리 회사 공기청정기 한 대씩 모범사원들에게 무상으로 준다. 이런 것은 개인적 공급이라고 보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는다. 즉 복리후생적인 거. 아니면 복리후생적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전자제품 회사에서 직원들 생일날 저런 거 공기청정기 하나씩 줄 수도 있죠.
이런 것도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 공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런 거, 뭐 기술 개발 목적, 원료로 사용할 목적, 불량품 교환 목적, 사후 무료 서비스 목적, 또 복리후생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큰 대목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견본품. 이 견본품이 바로 샘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샘플. 예, 견본품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라든가 거래처에다가 즉 그 거래처가 뭐예요? 예, 소비자죠. 예, 소비자에게 주는 거. 이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거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거다. 이게 딸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삽니다. 컴퓨터를. 자, 그랬더니 컴퓨터 매장에 갔더니 이 본체가 50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본체에. 그러면 내가 본체를 50만 원 주고 샀는데 사보니까 그 박스를 열어봤더니 그 박스에 저 본체만 있는 게 아니라 키보드도 2만 원짜리 키보드가 들어있고 또 마우스도 만 원짜리 마우스가 들어있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뭐냐? 주된 거래. 저 본체에는 키보드 마우스는 거기에 딸려 있는 재화예요. 예, 그런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된 거래에 포함된 재화라고 그래요. 예,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거. 예, 당연히 저 본체 30만 원이다 하는 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든지 팔 때 그 본체를 팔 때 키보드 마우스 다 끼워서 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포함된 걸로 그냥 본다 이거.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용역의 공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의 공급은 간단해요. 예, 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만큼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 자, 우선 용역의 공급이란 무엇인가? 요걸 읽어보면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우리가 재화의 공급에서는 여기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라고 돼 있죠. 그런데 용역은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앞에 나오는 영물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경비 영무라든가 또는 청소 이런 것이 이제 영물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고, 시설물이나 권리 등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우리가 시설물 사용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임대사업이죠. 임대사업.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예요. 네.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자, 그래서 용역의 공급은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러면 용역에도 간주 공급이 있다. 특수한 공급. 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의 간주 공급은 있지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과세 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추적하기가 과세하고 싶어도 추적이 안 돼요, 사실은. 용역의 공급. 용역이라는 게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예. 입 딱 씻으면 모르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게 용역의 공급을 다 밝혀낼 수 없는 점입니다. 그런데 재화의 공급은 말이죠. 자, 가게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장님이 개인적 목적으로 집에 갖다 썼어요. 뭐 세금 안 내면 모르겠지.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조사하면 다 알아냅니다. 어떻게 알아내느냐? 자, 요 공기청정기를 공장에서 사온 자료가 있죠. 사온 자료.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 장부에 매입으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저거 사온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매입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판매에서 사장님이 갖다 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안 내려고 판매로 안 잡았다는 거죠. 저거를. 그러면 어떻게? 재고로 남아있어야죠, 저게. 그러면 국세청에서 와가지고 재고조사 해보면 안다 이거예요. 저런 건이 딱 한 건이면 잘 발견이 안 되겠지만 쓱 보니까 이 회사가 아주 저런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면은 재고조사 나오면 다 밝혀져요. 예. 만약에 10개를 매입해서 5개 팔았다고 신고했으면 지금 5개는 창고나 아니면 매장에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와서 조사했더니 5개가 없고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3개 어디 갔습니까? 예, 사장님이 갖다 썼어요. 부가가치세 그럼 내셔야죠.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용역의 공급을 해요. 용역의 공급은 용역이 뭐예요? 영물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재고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다음 용역의 무상 공급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화에서는 무상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돈 받은 걸로 간주해서 과세하죠. 자, 그런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아요. 자,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예.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공급으로 봐요. 누구에게? 특수관계인에게.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용역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뭐 불우이웃이라든가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준다면 그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특수관계인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결혼한 남성이다. 그러면 특수관계, 자기 부인. 결혼했으면 또 자녀가 있을 것이고.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가령 그런 사무실이라 이런 오피스 건물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무실을 짓는데 자재 들어간 거 매입세 전부 공제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무실을 임대 내 가지고 계속 임대에 대한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사업을 안 하고 특수관계인한테 그냥 무상으로 줘버렸어요. 아들, 딸들한테. 그러면 그 사무실이 임대 수익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매출세액이 안 나오네. 그 짓는데 매입세액은 다 공제해 드렸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용역의 무상 공급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예외가 요거 하나 딱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편은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사례라는 건 뭐냐면은 잘 구분해라는 거예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좀 헷갈리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해서 정리를 잘 해둬야 된다.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입니다. 건설업자가 자재를 자기가 부담했던 아니면 건물주가 부담했던 그거 따지지 않아요. 자재 부담을 누가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업을 말합니다. 가공업. 자, 가공의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재화의 공급이 될 수도 있다. 가공업자가 어떻게
그 가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 첫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이겁니다.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었다. 네, 뭐 깨끗이 닦어만 줬다든가, 뭐 종이를 접어만 주었다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으로 하고요. 용역. 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우리가 재화의 공급에서 정리했던 것이죠.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이라면은 그것은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예? 재화의 공급이다 이거예요. 재화의 공급. 자재를 보탰으면.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을 보겠습니다. 즉 무형자산이 되겠죠. 산업재산권에 들어있는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네, 이런 권리를 말하죠. 이런 것을 대여만 해줬다면은 용역의 공급으로 정리하고요. 예, 양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을 A라는 회사에다가 무상으로 빌려주었어요. 무상으로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예. 왜? 용역의 공급이네요. 그거는 용역의 공급에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허권을 어느 거래처에다가 우리 회사 특허권을 그냥 10년간 너네 회사에서 써 하고 빌려주는 거 무상으로 과세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특허권을 그 A라는 회사에다가 5천만 원을 받고 양도해줬어요. 이제 우리 거 아니고 이제 너네 회사 거. 예, 특허권을 완전히 넘겨버렸어. 그거는 재화의 공급이죠. 재화의 공급. 예. 돈 안 받고 줘도 그걸 넘겼으면 부가가치세 내야 되고요. 5천만 원 받았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5천만 원에 10% 50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되고, 재화의 공급으로 봤을 때 무상으로 주었다면 이것은 과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 여기다 네 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수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입은 외국에서 물건을 반입하는 거라고 해요. 국내로 가져오는 거. 재화의 수입 한번 읽어볼까요? 재화의 수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국내에 반입하는 국내에 반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입이다 이거죠. 재화를.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또 구체적인 설명을 보겠습니다.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라는 거죠.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 하면은 외국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공해상에서 채집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온 것도 수입이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국내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수입이다 이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그게 국내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만들었는데 우리 수출 신고를 했어. 수출 신고했다는 거 뭐예요? 외국으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으로 실제로 나가지 않더라도 수출 신고 해가지고 이 보세구역에 나가 있어요. 이제 선적만 하면 돼. 그런데 하여튼 그 물건이 다시 국내로, 수출 신고가 끝났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다시 수입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세가 되겠죠. 주의사항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용역의 공급에서 이거 오해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 제공하는 거, 우리가 즉 말해서 취직하는 거죠.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근로자가 회사에 용역을 제공했다? 이런 표현 전혀 안 쓰죠.
예, 근로했다 이러죠. 근로했다. 그래서 용역에 제공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이게 용역일 것이다. 아닙니다. 예, 용역의 제공은 다른 거예요. 회사하고 용역이 되려면은 이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은. 용역은 사업자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시에 출근하세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용역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하고 다르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있는 재화라고 그랬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여러분 여기서는요 뭐 이거 너무 그렇게 깊이 알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엇이 여기서 핵심 키워드냐 하면은 대가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겁니다. 대가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되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아까 제가 컴퓨터 본체를 사는데 마우스 키보드가 포함됐다라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1번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 이라는 얘기요. 두 번째,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나 용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본체에 붙어있는 그 가격표는 굳이 마우스, 키보드 한 개씩 포함 이렇게 앞에 안 써 있어도 우리가 어느 가게에서든지 다 사봤다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키보드 마우스는 거기에 함께 부수되어서 공급된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세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요게 조금 뭐 시험에 출제 빈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이건 별도로 봐야 돼.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라야 된다. 주된 사업의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야 된다. 어떤 얘기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은 됐는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반복적이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된 사업과 관련은 되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표를 미리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볼까요? 여기 과세되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과세재화예요. 그런데 제조업이나 금융업. 자, 제조업은 뭐예요?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업자죠. 건물을 파는 사업자는 아니에요. 건물을 계속 파는 사업자라면은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죠. 자, 그래서 제조업에서 만약에 자기 회사에서 사용하던 공장을,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과세를 합니다. 그 건물을 과세. 그런데 금융업은 면세 사업자예요. 제조업은 과세 사업자고 금융업이다 그러면 은행이나 뭐 보험, 여기 보험회사도 해당이 돼요. 금융, 보험이 면세 사업자인데 만약에 은행에서 만약에 이천은행 아니죠 국민은행이라는 국민은행 이천지점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점포를 축소하는 그런 어떤 그 이유가 발생해 가지고 이천 국민은행 지점을 폐쇄하기로 했다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해요? 처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행이라는 금융업은 건물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죠. 2천 점포 필요 없으니까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공급, 금융업 원래가 뭐예요? 면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는 그냥 면세.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기 말한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르도록 한다 이거예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라요. 예. 그런데 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예, 이런 것은 이제 부산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말이죠, 필연적으로 생겨. 예, 그런데 주된 사업이 면세, 주된 사업이 면세. 근데 그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산물은 가령 과세가 있다 하면은 뭐예요? 이것도 주된 사업에 따른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재화가 과세면 그렇게 따라요. 재화가 과세면은 그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가 과세라면은 주된 사업이 과세면 과세고 면세면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수되는 재화가 면세야. 그러면 이런 주된 사업에 과세든 면세든 이걸 따르지 않아요. 무조건 면세.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설명은 주된 사업이 과세인 경우를, 예, 그러니까 여기 부수되는 재화가, 여기서 설명은 부수되는 재화가 과세인 경우의 이 얘기입니다. 여기 과세인 경우. 그래서 면세인 경우는 주된 사업이 과세든 면세든 이유를, 주된 사업과 아무 관계 없어요. 무조건 면세가 된다. 부수되는 재화가 아예 면세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가 면세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공급했다 그러면 제조업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공급해도 면세, 금융업을 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해도 면세. 원래가 면세니까. 네, 그런데 과세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해졌죠. 네, 그런데 뭐 나중에 시험 문제 보시면 다 정리가 되실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공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시기. 자, 쉬었다 할까요?